정석부터 보겠습니다. 정석 유제, 이번에 숙제 유제 있었죠? 유제 4번 보겠습니다. 10-4번이요. 자, 10-4번. 포물선에 접하고 이거에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연립해서 판별식 D는 0이다 이용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 드렸던 거 뭐예요? 그림 그려보라고요? 그림 그려봐서 y는 2x제곱이라면 콤마형을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볼록한 이런 친구. 이런 친구와 그 다음에 y는 4x 플러스 1과 평행하다고 되어 있죠. 평행하다는 건 뭐가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친구의 기울기를 담당하는 건 얘죠. 그래서 y는 4x 하고 y절편 모르니까 b. 그러면 기울기가 4인 직선이가 대충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지는 이런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정확히 접한다는 거죠. 그림은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은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연립해보죠. 식이 y는 2x제곱이니까 2x제곱은 얘랑 연립해서 4x 플러스 b가 되고요.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b는 0. 판별식 써야죠. 접한다 이꼴 중근을 가진다 이야기니까 2차인데 중근 가지려면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0이다 해서 이렇게 하고 4 하나 사라지고요. 2가 되겠네요. 2 더하기 b는 0이네요. b는 얼마? 마이너스 1가 되겠죠. 됐죠? 아마 다들 푸셨을 거예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한다인데 그림 그려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해석을 같이 좀 해주세요. 그게 있으셔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됐고요. 다음 밑에 있는 4-5번입니다. 자, 4-5번 보시면 포물선 위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 그림 그려보죠.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꼭지점의 좌표 0, 마이너스 1 x절편 1,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림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친구고요. 이 친구의 위의 점 1,0이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접하는 친구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생길 거냐면 이렇게 생기죠. 아이고 안 만났어요. 점을 크게 그리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돼서 이 접선의 방정식, 이 직선식을 구하는 게 접선이면서 직선인 이 식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 직선을 구하려면 두 가지 요소 있었어야 돼요. 첫 번째, 기울기. 두 번째, 한 점이 있으셔야 됐죠. 뭐 하세요? 네. 자, 근데 기울기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m으로 놓고요. 한 점은 1,0으로 놓는 겁니다. 그럼 기울기 m이고 1,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m에 x-1 더하기 0이라 mx-m이 됩니다. 그럼 얘랑 얘를 연립한다고요. 다이렉트로 갈게요.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 플러스 m이 되죠? 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에 접하니까 판별식 D가 0이다 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m이 되겠죠. 맞나요? x제곱 마이너스 1 맞죠? 플러스 1이네요. 아, 잘못 썼어. 완전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죠.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함수식이 완전히 틀렸죠? 이건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들. 여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친구입니다. 근데 1,0인 건 똑같죠?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이라고 적었죠. 1,0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걸 구할 건데
아까 전처럼 기울기는 안 나왔어요. m이라고 놓고 점은요 1,0이에요. 그럼 1,0 지나면서 기울기 m인 직선은 y는 기울기 m에 x-1 더하기 0. 전개해서 mx 빼기 m이 된다고요. 그럼 얘랑 얘를 연립할 거예요. 다이렉트로 가서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1 더하기 m은 0인데 접하고 있으니까 판별식 d가 얼마? 0이다.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군요. 4m 플러스 4는 0이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m 플러스 2는 0이 돼서 m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 최종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됩니다. 됐죠? 혹시 미적분 배운 친구 있나요? 한 번이라도 배워본 적 있는 친구 있나요? 미적분 배우면 이런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접점이라고 부릅니다. 접해서 생기는 점이고요. 이 접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다이렉트로 구할 수 있어요. 이 친구를 미분하면 y'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x좌표 집어넣으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게 다이렉트로 나옵니다. 여기 집어넣으면요. 그래서 마이너스 2고 1,0을 지나는 직선인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나중 되면 이렇게 한 줄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 1까지 배워놓으시면 공수원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물론 공식만 아는 거 말고 저게 뭔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제대로 아셔야죠. 됐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제 10-9번입니다. 유제 10-9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문제에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4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라고 나왔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판별식은 어디서만 쓴다고 그랬어요? 2차에서.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만 쓴다고 했습니다. 지금 친구 2차 방정식인가요? 아니에요. 절대값 들어있으니까 2차 방정식 아닙니다. 그러면 판별식 쓰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판별식 푸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친구들의 결국 연립 방정식의 근이 바로 교점이었잖아요. 그러면 연립 방정식 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와 같습니다. 근데 지금 친구는 연립 방정식이 아니라고요. 연립 방정식을 만들면서 교점,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 이 친구들을 누구랑 누구를 연립했다고 생각하냐면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a제곱하고 y는 4를 연립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몇 개여야 된다고요? 2개여야 된다고요. 됐죠? 근데 식전체의 절대값 씌워져 있네요. 우리 했어요. 식전체의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아래에 있는 건 x축 아래에 있는 건 대칭 이동해서 올리고 위에 있는 건 그대로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걸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걸 활용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a가 얼마인지 몰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a랑 x 플러스 a가 됩니다. 그럼 얘는요 계략적으로 그리면 0을 기점으로 a만큼 오른쪽을 한 똑같은 거리만큼 뒤로 간 여기 마이너스 a랑 a를 지나는 친구고 아래로 블록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여기 꼭지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a 제곱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건 a 값에 따라 변해요. 그래프가. a 값이 커지죠? a 값이 커지면 이게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얘는 제곱이니까 더 아래로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a 값이 작아지면 이런 식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a 값에 따라 그래프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친구예요, 사실은. 그걸 이해하시는 게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 뭘 할 거예요? 이 친구의 절대값을 씌울 겁니다.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약에 이 그래프였다면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살리고요.
밑에 있는 이 친구가 대칭 이동해서 올라와서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0,a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a 값에 따라 이게 바뀌어요. a가 만약에 지금 순간보다 조금 작으면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고요. 요거보다 a 값이 더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이게 머릿속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숫자 몇 개 넣어서 그려본 다음에 연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나중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숫자 몇 개 넣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교점 찾는 건데 이거는 움직이는데 이번엔 이건 안 움직이네요. 그럼 이거부터 그려놓고 한번 해볼까요? y는 4부터 그려보죠. y는 4 그리면 이렇게 생겼을 때 1, 2, 3, 4 여기 4에서 이 라인이 y는 4예요. 그럼 볼게요. 만약에 이 안에 있는 요런 친구라면 좀 작게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 느낌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교점 몇 개인가요? 교점 몇 개요? 2개죠.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보다 더 작아져도 우리가 원하는 거라고요. 여기가 a면 여기가 a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a 값이 작아지면 a 제곱의 값도 작아지겠죠. 더 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커도 됩니다. 제곱이니까 훨씬 많이 올라오는 구조가 될 거예요. 이것도 돼요. 됐죠? 그러다가 여기요. 이게 점점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얼마인지는 계산해야 알겠지만 이렇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됐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순간은 아니에요. 근데 교점 몇 개냐면 3개입니다. 됐죠? 그럼 이거를 벗어나는 순간, 이거보다 더 커지는 순간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것도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점 몇 개예요? 4개죠. 자, 그러면 여기 친구들부터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알 수 있는 거. 이 a제곱 아니군요. a제곱 맞구나. 대칭 이동해서 올렸으니까. 그럼 이 a제곱이 4보다 밑에 있으면 된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 됐습니까? 이거면 돼요. 이거면 되는데 이거 2차 부등식이죠? 나중에 이거 2차 부등식의 해법 할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가 되냐면 a가 마이너스 2와 a가 마이너스 2와 2의 사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 답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a 값에 대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기억해요? 그냥 겁나 그려봐야죠. 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그러면서 숫자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올라갈지 그려보셔야 됩니다. 됐죠? 적으시고요. 승민 씨 적으시고요. 안 적은 것 같은데. 이거 선생님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10- 몇 번이에요? 네, 10-9번인데 8번에 졸라 적어놨는데요. 그럼 8번은 안 풀었다는 이야기네요. 8번 그래프가 9번보다 그리기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시험 본다는 거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내일 것까지 일일 테스트 점수 합쳐서 평균 50점이에요. 자, 부교재 볼까요? 부교재도 이번에 문제 4문제인가 3문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풀어드려보죠. 이렇게 부교재도 정석도 별로 없는데 그래프 그려라는 거 그려왔겠죠? 아니면 남아서 하고 가면 됩니다. 남아서 하고 가면 되죠. 뭐. 자, 185번 보겠습니다. 185번 보시면 y는 3x 플러스 m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친구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이거부터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y는 원래 식이 3x 플러스 m이 있었는데 y축으로 마이너스 2m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그러면 우리 외웠죠? 이건 외우자고 했어요. y 자리에 모두 y 플러스 2m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평행 이동한 만큼 뺀 걸 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등호가 있는 도형의 평행 이동에서. 넣어줘요. 그러면 y 플러스 2m은 3x 플러스 m이 되고요. y는 3x 마이너스 m이 평행 이동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누구랑 접한다고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y랑 접한다고요. 그럼 둘을 옆해보죠. x제곱하고 넘기면 마이너스 2x 넘기면 마이너스 4 더하기 m이 0인데 접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 d가 b 제곱 마이너스 4a c가 0이어야 됩니다. 그럼 요거 4예요. 약분 되겠네요. 그럼 1 빼기 전개하면 플러스 4 마이너스 m은 0이니까 m은 5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평행이동의 개념이 들어간, 사실 평행이동은 언제 배우냐면 공수 2에서 배우죠. 근데 약간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이쪽 영역들은.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186번입니다. 186번 2차 함수 그래프는 상수 K에 관계없이 항상 L에 접한다. 접하는데 K에 관계없이 접한다고요. 그럼 판별식 D가 0인데 K에 관계없이 D가 0이니까 K에 대한 항등식 형태를 띈다는 거죠. 누구의 판별식이요? 두 친구를 연립한 친구가요. 연립방정식 다이렉트로 적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안 나왔어요. 그래프가 안 나와서 그래프 L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얘랑 있는 2차 y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를 연립한 식이 판별식 d가 0인데 k에 대한 항등식 형태라고요. 연립해 보겠습니다. 다이렉트로 넘겨서 동류항 정리할게요.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a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 빼기 b는 0이고요.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니까 생략 c는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 마이너스 b는 0. 판별식 d가 0인데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로 내림차순 정리할 겁니다. 전개할게요. 4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구나. 4ak 플러스 a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플러스 4b. 그럼 k가 2차인 거 1차인 거 상수인 거로 나누면 이건 사라지고요. 8 마이너스 4ak에 더하기 a제곱 빼기 16 더하기 4b인데 0이면 k에 대한 항등식이려면 이게 0이고요. 이게 0이어야 돼요. 그럼 a는 2가 되고요. 똑같은 a니까 여기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4 마이너스 16 더하기 4b는 0이니까 마이너스 12. 그럼 b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걸 만족시키는 친구는 y는 2x 플러스 3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87번입니다. 2차 함수 그래프에 접하고 기울기가 6인 직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거니까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층, 물론 계산식을 쓰긴 해야 되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느낌인 거네요. y는 3x 제곱이니까 좀 폭이 좁을 것 같아요. 폭이 좁은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고 이 친구가 기울기가 6이래요. 그럼 되게 가파르죠?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안 만났어요. 점을 크게 그리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접하고 있어요.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k 플러스 8하고 접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 접하는데 이거 위로 볼록한 친구고요. 꼭지점 좌표는 안 나왔어요. 사실상. 그러면 대충 그리면 뭐 이런 느낌으로 접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고요. 자, 이 문제에선 직접적으로 그렇게까지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근데
꼭지점에 다시 한 번만 집중해 볼게요. 꼭지점 다시 한 번만 집중해 보면 꼭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k고요. y좌표는 여기 넣어볼게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구나. 마이너스 4분의 k 플러스 2분의 k 마이너스 k 플러스 8이에요. 그럼 이게 플러스 2분의 k가 되겠, 4분의 k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4분의 3k 플러스 8이에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3k 플러스 8이거든요. 지금은 안 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걸 보시면 선생님은 대충 그리긴 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보면 이걸 보시고 무슨 관계까지 떠올리셔야 되거든요. 뭐냐면 이 친구의 2분의 3을 곱하고 8을 더하면 늘 얘예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x좌표를 p라고 놓으면 y좌표는 2분의 3p 더하기 8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꼭지점은 y는 x 2분의 3x 플러스 8 위에만 존재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둘의 관계가 같은 변수인 k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y는 2분의 3x 플러스 8이면 여기쯤 8이 있을 거예요. 여기쯤 8 있고 2분의 3이면 대충 요 정도 느낌으로 있습니다. 요 정도, 1보다 조금 큰 요 정도. 여기 위에만 꼭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그림은 틀린 거죠. 이 직선에 접하면서 꼭지점이 여기에 있으려면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아마 요런 식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쯤 있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건 안 되겠군요. 이건 안 되고 요건 안 되고 여기에 있어야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중엔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안 할 거고요. 그냥 대충 어디쯤 있구나. 저기에 접하는 이런 모양이구나. 요 정도까지만 하셔도 지금은 됩니다. 지금은 돼요. 그래서 자 다시 이야기 돌아와서요. 빼고 그럼 결국 이 친구부터 구할 거예요. 이 친구는 이거가 y는 3x 제곱이고 요거는 기울기 6이니까 y는 6x 플러스 b라고 놓을 거예요. 연립하겠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b는 0이고 접하고 있으니까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 c가 0이어야 돼요. 3 남네요. 그럼 3 더하기 b가 0이니까 b는 마삼이 됩니다. 그래서 b 마삼이고요. 주어진 식이 y는 6x 마이너스 3. 근데 걔랑 얘가 다시 한번 접해야 된다고요. 연립한 식의 판별식 d가 0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6 x 한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1은 0이에요. 판별식 씁니다. b 제곱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1이고요. 0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k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36하고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플러스 44 숫자 그지 같네요. 그러면 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80은 0이 되는 걸 찾는 겁니다. 맞죠? 네. 왜 이게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지 않나요? 8하고 10, 16하고 5. 안 되는 것 같은데? 뭐지? 계산 잘못했나요? 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12, 3 b는 마삼 대충 맞는 것 같은데? 마삼 그러면 b 마삼이니까 6x 마이너스 3 그러면 식을 연립하면 이게 플러스 8이 아니네 마이너스 8이네 오늘 실수가 잦군요 근데 왜 아무 말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성내봤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8이고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4k 여기가 마이너스 20 그러면 요거는 16 됐죠? 그러면 딱 완전 제곱식이네요. k 플러스 4의 제곱은 0이니까 k는 얼마? 마사
선생님이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면 다른 거 질문해보죠. 혹시 부교재는 다 풀어드렸고요. 정석에서 질문 있습니까? 안 푼 거 말고 풀었는데 모르는 거 질문하세요. 아예 손도 안 댄 거 말고요. 유제 6번이요. 유제 6번 풀어본 거죠? 그럼 공통 접선을 우선 뭘로 놔야 돼요? 공통 접선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접선, 직선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y는 ax 플러스 b로 놓을 겁니다. 그럼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고요. y는 2x제곱이니까 하나는 이렇게 좀 폭이 좁은 이런 친구가 그려질 거고요. 하나는 y는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여기쯤 있고 조금 넓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y는 x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럼 이 친구에 동시에 접하는 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칭성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하나 있을 겁니다. 두 개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있을 거고 직선이니까 이 직선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가장 기본적인 y는 ax 플러스 b로 놓고요. 얘랑 얘를 연립해도 접하고 있으니까 판별식 d가 0이다. 이건 첫 번째 판별식.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연립해도 접하고 있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하면 A, B에 관한 미지수 2개, 식 2개 해서 2개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나요? 여기까지 했어요? 판별식까지 썼나요? 자, 그러면 시간이 있으니까 해볼까요? 2개 연립할게요. 이 2개 연립하면 2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이고요. 그럼 판별식은 뭐가 되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인 거 찾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2번 친구는요. 2개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 마이너스 b는 0이에요. 그럼 판별식 두 번째 거 해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라고요. 그럼 요거 알 수 있는 거 a제곱은 마이너스 8b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8b 마이너스 4 플러스 4b는 0이에요.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 집어넣으면 a제곱은 8이니까 a는 뿔마 루트 8인 거예요. 왜 두 개냐면 하나는 루트 8,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8. 두 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친구는 y는 뿔마 루트 8, 2 루트 2 x, 그 다음에 b가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1. 이게 되는 겁니다. 두 개 나오는 이유예요. 네, 정석에 더 질문 있습니까? 그럼 오랜만에 시간이 있으니까 리마인드로 가볼까요? 리마인드 이번에 16일 차인가 그럴 겁니다. 16회차. 자, 리마인드 16회차. 이번에 삼각비였네요. 아이고, 이거 안 되어 계신 분들 되게 많은 파트인데, 삼각비. 자, 질문, 삼각비 요 파트에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 있으시면 번호 이야기하세요. 5번이요. 네, 5번. 그림과 같이 A가 90도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수선 떨궜네요. 수선 떨궜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6일 때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의 값은 얼마냐 되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잠시만. 여러분 2학기 되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긴 할 건데 나온 김에 삼각비 이야기 드릴게요. 혹시 본인이 삼각비 제대로 알고 계셔도 한 번만 다시 들어주세요. 선생님 경험상 99%는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자, 삼각비요. 삼각비고 이건 우리 나중에 배울 배수에서 배울 삼각 함수의 하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삼각함수라는 큰 틀이 있으면 그 중에 특별한 경우를 삼각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경우가 뭐냐면 그 직각삼각형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해석하는 게 삼각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이 90도 이내의 예각만 다룰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의 한 각은 무조건 예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90도 빼면. 그래서 직각삼각형밖에 다룰 수가 없는데 나중 되면 개념을 확장해서 대수에서 삼각함수라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 뭐를 제대로 아셔야 되냐면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자,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어요.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고 똑같은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 A, B, C 직각삼각형 그리고 똑같이 BC예요. 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기준각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의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되게 많이 틀려요. 기준각은 90도가 아닌 각을 하나 잡으면 됩니다. 알겠죠? 뭐를 잡든 상관없어요. 90도 아닌 것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잡아도 돼요. 근데 여기를 잡아도 되겠죠. 상관없습니다. 90도만 아니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변하고 높이하고 그 다음에 빗변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약속이에요. 왜 없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 틀려요. 기준각을 안 잡고 해서. 이것도 밑변이라고 그러고요. 이것도 밑변이라고 해요. 밑에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서 틀린 거예요. 용어는 아래에 있어서 밑변이 아니에요. 기준각이 마주보는 변 있죠. 마주보는 변. 마주보는 변을 뭐라고 부르나요? 수학 용어로. 마주보는 변.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마주보는 변을 갑자기 좋아하고 그래. 예, 마주보는 변을 우리는 무조건이에요. 높이라고 부를 겁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준각이 마주보는 변을 무조건 높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있다고 밑변이고 위에 있다고 높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준각과 90도 사이에 있는 변은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이걸 밑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기준각과 90도 사이에 있는 여기가 밑변이에요. 위에 있지만 밑변이에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야기의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잡는다고요? 기준각 중심으로 잡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빗변도 있어야죠. 빗변은 똑같아요. 90도가 마주보면 무조건 빗변입니다.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것만 제대로 잡으면 끝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왜 없습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이고 왜도 설명을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인하고 여기 뒤에 뭐가 오냐면 기준각이 와요. 기준각이 뭔지를 뒤에 써줘야 돼요. 그래야 높이가 뭐고 빗변이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하고 뒤에 기준각을 쓰시면 됩니다. 역시 탄젠트하고 기준각을 적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왜 없다고요? 이건 빗변분의 높이예요. 그리고 이건 빗변분의 밑변이고요. 이건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요거에서 이제 파생된 이야기들인데 그거는 나중에 시험 볼 때 이야기를 드리고요. 요건 남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로 사인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사인하고 뒤에 뭐 적어야 되냐면 기준각 적어야 된다고요. 지금 기준각 누구로 잡았어요? B로 잡았죠. 그럼 사인 B라고 적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빗변분의 높이라고요. 자,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빗변 누구예요? AB죠. 높이 누구예요? AC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필기체 S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외워서 이거분의 이거다 하잖아요. 사실 선생님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도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준각이 여기 있을 때만 쓰는 특별히 외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 그렇지만 대가리가 깨진 게 아닌 이상은 이거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못 외우면 사실 뭐하러 여기 앉아 있습니까? 초등학교를 가야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그걸 빨리 외우기 위한 방법인데 기준각에 따라 위치가 바뀌니까 의미가 없다고요. 이건. 선생님 이거 수업에 절대 안 해요. 이거.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번엔 이거요. 똑같은 사인인데 기준각이 누구라고요? A예요. 그럼 똑같아요. 빗변분의 높이라는 개념은 똑같은데 빗변은 그대로 A, B고요. 높이 누구예요? 이 그림에서.
기준각이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높이라고요. 그럼 만약에 똑같은 그림인데 이게 4, 3, 5였어요. 길이가. 5, 4, 3이었어요. 그럼 사인 B라고 하면 빗변분의 높이니까 5분의 4가 답이 되는 거고요. 사인 B면. 사인 A면 이렇게 돼 있으면 빗변분의 높이니까 5분의 3이라고요. 알겠어요? 무조건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이게 아니에요. 코사인도 무조건 이게 아닙니다. 기준각이 어디냐에 따라 용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왜 없어요?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다시 5번을 보겠습니다. 이건 안 지우고 냅둘게요. 그림만 지우고. 자, 그럼 5번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 수직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궈서 여기 수직이고 여기 x예요. 그럼 이 그림에서 여기는 90-x죠.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럼 큰 직각삼각형으로 놓고 보면 여기 90-x 90이니까 여기도 x죠. 됐죠? 그럼 이건 지울게요. 없어도 돼요. 이 문제에선. 여기 10이에요. 여기 6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 8입니다. 3대 4대 5짜리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한 대로 해보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를 구하래요. 무슨 뜻이에요? 기준각이 x란 뜻입니다. 지금 누가 기준각이라고요? 얘가 기준각이에요. 그럼 얘가 마주보는 이 친구가 빗변이에요. 그럼 기준각과 90도 사이는 얘가 밑변이고요. 90도가 마주보고 있는 얘가 빗변입니다. 자, 사인 x. 사인은 뭐분의 뭐라고요? 빗변분의 높이라고요. 빗변 누구예요? 얘. 10분의 높이 누구예요? 얘. 8이 되는 겁니다. 빗변분의 빗변분의 이거 왜 빗이라고 적었어요? 높이죠. 미쳤나봐요. 빗변분의 높이. 그 다음에 코사인은 뭐분의 뭐라고요?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그럼 여기서 빗변은 얘라고요. 10분의 높이는 이거예요. 빗변분의 높이가 아닌데 밑변이죠. 왜 말하고 쓰이는 게 다르죠? 빗변분의 밑변이 코사인이에요. 미쳤나봐요. 자,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6이고요. 탄젠트는 뭐분의 뭐라고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그럼 밑변 얘고요. 높이 얘니까 6분의 8인 겁니다. 이거예요. 약분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뭐를 알아야 돼요? 이 3단계를 알아야 돼요. 이 3단계 없이 C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절대 못 풉니다. 기준각이 마주보는 게 무엇이다? 높이다. 빗변은 공통으로 쓰는 거니까 됐고요. 남은 하나가 밑변입니다. 됐어요. 네, 또요. 리마인드에서 질문 있나요? 질문하세요. 이거 삼각비 생각보다 질문 많이 나와요. 안 할 겁니까? 빨리 하세요. 5분 남아서 한두 문제 정도 더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그럼 이것만 쓰고 종료해 볼까요? 외워야 되는 거 있어요. 외워야 되는 거. 이 삼각비에서 외워야 되는 게 특수각 외우셔야 되고요. 관계 외우셔야 되거든요. 관계 2개랑 특수비만 좀 써보죠. 그건 거기서도 쓰여요. 대수에서도 쓰입니다.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늘 1이고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왜인지는 나중에 하죠. 이거 왜인지 증명하는 건 대수하거나 아니면 중3 수업할 때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도 나와요. 대수에 필수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각 이야기 있거든요. 특수각도 역시 다시 대수 파트에 나와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고 외우는 방법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특수각은 우리 원래는 그 1대 2대 루트 3 뭐 이런 1대 루트 3대 이런 특수각들을 다 일일이 해서 하는 건데 매번 그림 그리면 오래 걸리니까 그냥 결과물을 외워버리는 겁니다. 결과물 외우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쓰신 다음에 여기다 각을 적을 거거든요. 근데 제일 작은 거 0도, 그 다음에 30도, 특수각 중에 45도, 그리고 60도. 중등 과정에서는 여기서 끝나요. 그 직각삼각형의 삼각비이기 때문에 사실 0도도 없고 90도도 없는데 어차피 외우셔야 돼요. 대수 가면. 그래서 90도까지 한꺼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외우는 방법은
왜 그래요는 물어보지 마세요. 왜보다는 그냥 외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인하고 코사인은 유사해요. 이렇게 해서 분수 형태를 만드신 다음에 분모를 2라고 적어줍니다. 분모가 모두 2예요. 그리고 루트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루트 있는 거 똑같고요. 안의 값이 달라요. 안의 값이 사인은 4, 3, 2, 1, 0이고요. 코사인은 0, 1, 2, 3, 4입니다. 미쳤나봐요. 뒤집어 적었어요. 왜 이러냐 오늘. 아씨, 왜 이러죠? 오늘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죠? 미안해요. 0, 1, 2, 3, 4예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4, 3, 2, 1,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 0은 0이고요. 탄젠트 90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무한대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왜인지는 나중에 그래프 그리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고 쓰세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 간혹 무한대라고 하는 선생님 있는데 그 선생님도 알고는 있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어쨌든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루트 3분의 1입니다. 유리원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1이고요. 루트 3이에요. 여기 루트 3씩 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사인 0도는 2분의 루트 0이에요. 루트 0은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2분의 0이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90도는 2분의 루트 4라고요. 루트 4, 2죠. 2분의 2니까 얼마예요? 1인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외우기 위한 방법이에요. 외우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코사인 30도요?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대수에서도 나와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아, 마지막. 요구에서 하나 더 있었는데 미안해요. 뭐냐면 탄젠트 세타는 그래프가 x축 양의 방향과 세타를 이루는 직선의 기울기랑 같습니다. 기울기가 결국 탄젠트 세타예요.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세타죠? 그럼 이거의 기울기가 무엇이라고요? 탄젠트 세타라고요. 왜인지나 이런 건 나중에 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이야기 나오면 기울기와 연결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중3 내용 2학기에서 많은 내용들이 중3만 나오고 이후에 안 나와서 대충 넘어가는 경향들이 많은데 요거는 계속 나옵니다. 끝. 10분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할 건 근의 분리입니다. 근의 분리라고 부르고요. 근의 분리가 뭐냐면 2차 방정식에서 근들이 특정 값과 관련되어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게 근의 분리예요. 예를 들어 특정 값보다 크다, 작다, 둘 사이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근들이 1보다 크다, 한 근은 1보다 큰데 한 근은 3보다 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바로 근의 분리고요. 우리 특정 값을 0으로 한정지어서 이야기한 걸 앞에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냐면 양근음근이라고 해서 배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혹은 하나 양수, 하나 음수일 때 이렇게 해서 그때는 세 가지를 비교했었어요.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근데 그 특정 값이 0이 아닌 뭐 1, 3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지금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근의 분리가 되고요. 풀이 방법은 첫 번째 판별식 D를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워서 되게 많이들 포기하는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가 되게 어렵고요. 이 근의 분리라는 내용은 대수에서도 나오고요. 미적분원에서도 나옵니다. 당연히 학교 시험에도 나와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2번이 뭐냐면 꼭지점의 x좌표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프를 직접 움직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요. 특정값. 이 특정값 말하는 거예요. 특정값을 x에 대입하셔서요. 특정값을 대입해서 y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뭐랑 비슷해요? 양근음근하고 비슷해요. 양근음근하고 비슷한데 양근음근은 덧셈, 곱셈으로 한정 지은 거고 이건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적으세요. 이론 필기는 이게 다예요. 이걸 적용시키는 문제풀이를 보여드릴 겁니다. 적으세요. 적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해보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54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 10-6이고요. 여기 쫙 써서 쓸 거예요. 쫙 써서 할 건데 보고 나서 적는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보셔야 돼요. 여러분 투데이 문제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다른 애들 풀려봤는데 개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흐름인지 한번 봐주세요. 적을 시간 드릴 테니까 보고 한꺼번에 적읍시다. 10-6이에요. 기본 문제 10-6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은 0이 있는데 이 두 근을 만족하는 m의 범위를 찾으세요 하면 1번이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근이라는 거 뭐라고 했냐면 연립방정식의 근은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꿀 거냐면 연립을 할 수 있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하고 y는 0의 교점을 찾는 이야기로 바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는 건 사실 저런 두 식의 교점의 x 좌표가 근인데 이게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서 해석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알고 있죠? y는 x가 뭐예요? 사실은 그래프상에서. 그렇죠. x축이에요. 2차와 x축의 교점을 찾았는데 그 교점이 모두 1보다, 교점의 x좌표가 1보다 큰 거를 찾아내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그림 그려볼 거예요. 그림 그려보는데 이건 알 수 있는 거라곤 아래로 볼록인 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m이에요. y좌표는 필요하면 구할게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면 꼭지점이 움직입니다. m값에 따라 꼭지점이 움직이는 친구예요. 그럼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는 그래프가 아니고 m을 넣는 거에 따라 위아래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우리 이 점이 1이 특정값이에요. 아까 적어드린 이 특정값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돼서 그래프 그리시고요. 여기에 1을 놓쳐.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있는데 2번부터 해결을 할게요. 1번은 판별식이었고요. 2번은 꼭지점의 x좌표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다 했는데 이거 해결할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어려워요. 자, 꼭지점의 x좌표 고정 아니에요. m이에요. 그럼 그 m이 지금 특정값 1보다 왼쪽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특정값을 중심으로 매번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m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꼭지점이 있으면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인데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나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되나요?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나요? 교점이 모두 1보다 큰가요? 아니죠. 그럼 만족시키려면 얘를 더 내리든지 m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와 볼게요. 근데 1은 넘으면 안 돼요. 특정값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쯤 m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더 내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져왔어요. 대칭성은 유지하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져온다면 하나는 1보다 큰데 하나는 1보다 작죠. 맞죠? 그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2차 함수는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은 무조건 이 꼭지점보다 왼쪽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짓을 해도 두 점이 모두 x좌표가 1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어디 있으면요? 꼭지점의 x좌표가 이쪽에 있으면요. 맞죠? 뭔 짓을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제외해야 된다고요? 꼭지점 x좌표 m이 1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는 절대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건 제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꼭지점 x좌표 m이 1보다 커요. 여기쯤 있다고요. 여기쯤 있으면 이렇게 되면 되죠. 두 점이 1보다 큰 거. 근데 얘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둘 다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건 아니죠. 이건 살리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것만 제외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m이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 했어요. 안 한 거 뭐 있어요? 1일 때 안 했죠. 그럼 m이 1이에요. 정확히 여기 위에 m이 있다고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생기죠? 그럼 이 그림은 한 친구는 무조건 m보다 왼쪽,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요. 절대 성립할 수 없으니까 m이 1일 때도 제외합니다. 그럼 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2번에선 이제 이거밖에 못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프가 복잡하죠?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라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고 똑같이 여기가 1이에요. 자, 그럼 우리 2번 이야기로 여기 어딘가 m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맞는 조건을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긴대요, 얘가. 그렇죠? 이게 원하는 그래프예요. 원하지 않는 그래프는 지금 그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점이면 돼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됩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 두근이라고 했지 서로 다른 두근이란 표현은 없죠. 지난 시간에 이걸 했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근이란 표현은 없으니까 같아도 돼요. 어떤 그림이어도 된다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접하는 친구여도 두근이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이 아닐 뿐이지 이건 두근으로 친다고 그랬잖아요. 중근. 그래서 등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뭐라고 그랬어요? 특정 값을 대입해서 여기선 특정 값이 1이죠. 1. 1을 대입해서 y값이 양인지 음인지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들은 1을 넣으면 y값이 뭐예요? 양수죠.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1을 넣으면 y값이 양수인 걸 찾는 겁니다. 이 세 개 겹치는 걸 찾는 거고요. 판별식부터 써보죠. 그러면 b제곱 바로 갈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12m.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4로 나누고 묶을게요. 그럼 m-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건 끝이에요. m이 1보다 큰 거. 요거는 x에다 1 넣자고요. 요 식에 x에 1 넣자고요. 1 넣으면 1 마이너스 2m 더하기 3m이니까 m 더하기 1인데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m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죠. 그럼 사실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2차 부등식 아직 안 배웠어요. 그래서 2차 부등식 모르시는 분은 이따가 이렇게 2차가 나오면 식까지 써놓고 선생님 부르세요. 그럼 이거 근으로 뭔지 바꿔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지금 왜는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게 목표가 아니니까 이렇게 놓으면 m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m이 3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에 겹치는 범위를 찾으시면 돼요. 그럼 찾아본다면 0, 3 해서 0보다는 작거나 같고 3보다는 크거나 같답니다. 그 다음에 m이 1보다 크다니까 1 여기 있죠? 1보다 크다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예요. 그럼 세 친구가 겹치는 건 여기죠? 그래서 최종 답은 m이 3보다 크거나 등호 있네요. 같다가 최종 답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이게 답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근 두 개가 무조건 1보다 크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세 개 비교한다고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꼭지점의 x좌표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곳은 제외하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곳은 살립니다. 됐습니까? 적으세요. 2번은 똑같은데 범위만 바뀌어가지고 그대로 써놨고요. 여기에서도 1보다 작다를 했으니까 이게 특정값이 됩니다. 특정값이 되는 거고 그림도 역시 특정값 중심으로 그릴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x축,
y축 그렸을 때 이번에 여기에 1이 있다고요. 여기에 1이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번엔 1보다 작다니까 이 친구와 x축의 교점이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꼭지점의 x좌표 m인데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에 있나로 이야기를 해야 됐죠. 그럼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꼭지점의 x좌표 m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그림이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요. 그럼 1보다 둘 다 크네요. 조금 더 내려와서 이렇게 된다면 하나는 1보다 작은데 하나는 1보다 크죠. 절대 둘 다 1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 m이 1보다 큰 일은 우리가 원하는 일로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요. 똑같은 이유로 꼭지점의 x좌표가 1이어도 여기에 있어도 하나는 1보다 작지만 하나는 무조건 1보다 클 수밖에 없죠. 대칭성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도 안 됩니다. 그럼 사실 되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꼭지점의 x좌표 m이 1보다 왼쪽에 있는 것만 됩니다. 어떤 케이스요? 이런 정도의 케이스로 있다는 거죠. 여기에 m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있는데 이 둘이 1보다 작다는 거죠. 됐습니까? 절대 안 되는 곳을 제외한 나머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두근이라고 나왔는데 서로 다른 두근이란 표현 없죠? 그러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X에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여기쯤 있죠? Y값 뭐라고요? 양수예요. 그래서 Y값은 양수가 되면 됩니다. 이거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뭐만 달라진 거예요? 이것만 달라진 겁니다. 그럼 아까 이거 정리한 거 그냥 쓸게요. 이거 근 구했더니 뭐 나왔냐면 m이 마이너스 3보단 작다, 작거나 같다 또는 m이 1보다 크거나 같다. 맞나요? 아까 이렇게 나왔나요?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하다. 아침엔 기억이 났는데. 맞나요? 아니면 반대인가요? 1하고 마삼이었나요? 아니군요. 1하고 3하고 0이군요. 완전히 잘못 썼네요. 미쳤나. 3하고 0이군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m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이건 그대로 요거예요. 이거 더 이상 정리할 거 없잖아요. m이 1보다 작다고요. 요것도 아까랑 똑같죠? 이거 아까 뭐였었냐면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였었습니다. 아닌가? 작다였나? 기억이 안 나요. 어이씨, 왜 이러지? 오전엔 다 기억했는데. 오전에 너무 큰 힘을 썼나 봐요. 이거 0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였어요? 크다였어요? 작다였어요? 미안해요. 선생님. 헷갈리네요. 크다요? 어떤 새끼가 작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입니다. 그럼 이 세 개가 겹치는 걸 찾을 거고요. 아까 전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0, 여기 3. 그러면 0보다 3보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1이 있어서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마이너스 1 있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여기 색칠하면 안 돼요. 빵꾸 뚫고 빵꾸 뚫어서 이렇게 해요. 그럼 세 개가 모두 겹치는 영역은 여기밖에 없네요. 여기밖에 없어서 m은 마이너스 1 안 들어가요. 0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왜 그래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다도 요 이야기까지 해서 됐습니다.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요. 3번까지 하고 하나 더 할 겁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은 한 근은 1보다 작고 또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림 그려보죠. 역시 어디를 중심으로 해석하냐면 특정 값인 1을 중심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1을 중심으로 해석을 할 거고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인데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꼭지점의 x좌표 m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1보다 작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m이 1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면 자,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한근이 1보다 크고 한근이 1보다 작다 안 됩니다. 근데 얘가 많이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한근이 1보다 크고 한근이 1보다 작은 거 될 수 있죠. 그럼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죠.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죠? 살릴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m이 1보다 크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기면 한근 1보다 크고 한근 1보다 작죠. 그죠? 그럼 되는 게 있네요. 안 되는 거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되는 게 있으면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확히 m이 1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꼭지점 m이 있어서 이렇게 생겨요, 그림이. 그럼 뭐예요? 무조건 한근 1보다 작고 무조건 한근 1보다 크잖아요. 맞죠? 그럼 이건 되네요. 그럼 셋 다 되네요. 1보다 작을 때도 되고 클 때도 되고 같을 때도 돼요. 늘 되니까 쓸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늘 되니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케이스만 다시 그려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무 걸로나 쓰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쯤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m이.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럼 첫 번째 판별식 D 이야기할 건데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돼요. 두근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는 1보다 작고 하나 1보다 크려면 두근이 같을 수 있습니까? 중근이 될 수 있나요? 없죠. 어떤 수가 1보다 크면서 1보다 작은데 같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선 등호는 빠집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특정값 1밖에 없어요. x에다 1 대입해보죠. x에 1을 대입하면 이 그래프에서 x에 1 대입하면 여기가 1이죠. 대입하면 y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y값이 음수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양근음근 이야기할 때도 두근의 곱이 음수면 판별식 D가 무조건 0보다 컸어요. 여기도 비슷하거든요. 지금 우리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예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다시 말하면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라간다 무슨 뜻이에요? y값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어떤 점을 기점으로 y값이 커지는 양쪽 값이 존재합니다. 그럼 y값이 음수라고요. 어딘가가 음수가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쭉 커지다 보면 분명히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고 양수가 될 거고요. 반대쪽으로 쭉 커지다 보면 분명히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고 양수가 나온다고요. 그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y값이 음수인 게 존재한다는 건 무조건 0 되는 점이 2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립하면 어디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이게 성립하면 이게 무조건 성립한다고요. 그럼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마치 양근음근 이야기에서 두근의 곱이 음수였으면 AC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요. 그럼 아래로 볼록 말고 위로 볼록일 때 위로 볼록은 다시 해석하면 y값이 점점 작아지고 점점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y값이 양수인 순간이 존재한다면 점점 작아지다 분명히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고요. 음수. 이것도 분명히 y값이 작아지다가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할 거라고요. 그리고 음수. 그럼 뭐예요? 근이 2개 있을 거라고요. 무조건. 그래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양수를 찾아야 되는 내용이 나온다면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하게 쓰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것도 쓸 필요 없고 이것도 쓸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쓰면 돼요. 이것만 씁니다. x에다 1 넣었을 때 아까 뭐 나왔냐면 m이 마이너스 1보다 아까 크다 나왔죠? 이건 작다가 되겠네요.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니까. 그래서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됐습니까? 이렇게 다 되면 안 써요. 혹은 이 문제는 없지만 고정되어 있어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식이 똑같은데 여기가 2m이 아니고 2야. 그러면 x좌표가 1로 고정이잖아. 꼭지점의 x좌표. 그럼 고정되는데 쓸 게 뭐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쓸 게 없죠. 그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거나
늘 성립하면 쓸 필요 없고요. 아래로 볼록할 때 y값이 음수다는 내용을 만족하면 쓸 필요 없고요. 위로 볼록할 때 y값이 양수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역시 쓸 필요 없습니다. 됐죠? 적어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해설을 보면 이걸 안 써도 된다라는 내용 없이 이것만 써요. 이거 쓰고 답 그냥 나오고 끝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들은 이걸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 2, 3 다 써보고 제외하는 구조로 갈 겁니다. 155페이지에 기본 문제 10-7 있고요. 여기서 두 개 있는데 그중에 2번만 풀어볼게요. 2번만 풀어보면 기본 문제 10-7번이고요. 2x 제곱 마이너스 2배의 m-1x 플러스 m-1은 0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어차피 근해 분리 문제로 풀어야 되니까 아까 전처럼 두 개의 그래프로 나눠서 생각할게요. 2x 제곱 마이너스 2m-1x 플러스 m-1은 y라는 그래프랑 y는 0을 연립한다. y는 0 뭐라고요? x축과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두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특정값이 뭐랑 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1이 특정값인 겁니다. 그럼 우린 그래프 그려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곁들이셔야 돼요. 자, 그럼 좌표축 그리고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꼭지점의 x좌표부터 좀 찾아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꼭지점의 x좌표는 2분의 m-1이에요. 꼭지점이 움직인다고요. 꼭지점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특정값들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첫 번째 꼭지점이 여기 있을 때, 두 번째 사이에 있을 때, 세 번째 1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 해서 총 5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빠르게 갈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꼭지점이 여기쯤 있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데 내려가고 올라간다고 해서 두 근이 모두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죠. 왜요? 한 근은 무조건 꼭지점보다 왼쪽에 생기잖아요. 그럼 두 근이 모두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럼 절대 안 되는데 제외하자고요. 어디를 제외해야 돼요? 꼭지점 2분의 m-1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럼 똑같은 이유로 여기에 꼭지점이 있어요. 그럼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 친구가 더 내려온다고 해서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올 수 있나요? 없죠. 그걸 판단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셔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분의 m-1이 1보다 큰 것도 안 됩니다. 그럼 정확히 1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으면 한 근이 무조건 여기 있으니까 안 되겠죠? 2분의 m-1이 1일 때도 안 되고요. 똑같은 이유로 마이너스 1에 이렇게 있어도 아무리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두 근이 모두 이 안에 들어올 순 없습니다. 그래서 2분의 m-1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안 돼요. 그럼 뭐만 되는 거예요? 2분의 m-1이 정확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여기 어딘가 떨어진다면 이런 느낌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땐 됩니다. 그럼 되는 이야기만 남기려고 다시 지우고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 되어 있고 우린 여기 어딘가에 꼭지점 2분의 m-1이 있는 거예요. 2분의 m-1이 있고 그래서 그림이 우리가 원하는 그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두 근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 겁니다. 됐죠? 됐어요. 그럼 1번 판별식 D 이야기인데 문제에 서로 다른 두 근이란 표현 없어요. 그냥 두 근이에요.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됐고요. 3번 여기선 특정값이 두 개니까 두 개 다 넣어야 돼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1일 때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X가 1일 때 집어넣으면 Y값이 뭐여야 돼요? 양수여야 되네요. 그래서 X가 1이라면 Y가 양수고요.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Y값은 양수여야 되네요. 그래서 이번엔 종류는 3개지만 총 하나, 둘, 셋,
4개가 겹치는 영역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판별식부터 적어보죠. 판별식 적으면 b제곱 마이너스 4a 하고 c가 m-1이에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요건 약분되네요. 그럼 m-1의 제곱 m-1 있죠. 어차피 인수분해 할 거니까 m-1로 묶고 m-1 마이너스 2니까 m-3이 됩니다. 그럼 이건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요. m이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m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되고요. 두 번째 이거는 2분의 m-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하나 둘 셋에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 m-1 2로 바꾸고요. 하나 둘 셋에 1 더하면 m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거 x에 마이너스 1 넣어요. 저식에 마이너스 1 넣으면 2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m-1 더하기 m-1 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3m이죠. 요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 2니까 마이너스 1 넘어가면 1 그래서 m이 누구보다 3분의 1보다 크다 요거고 네 번째는 x에 1 넣으면 2 더 빼기 2m-1 더하기 m-1이고 이게 0보다 커요. 마이너스 2m m이니까 마이너스 m 되고요. 플러스 2니까 4 그럼 더하기 3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그럼 m은 3보다 작다가 네 번째 친구입니다. 그럼 이 4개가 겹치는 거니까 수직선 그리고요. 제일 왼쪽에 1, 그 다음에 여기 2, 여기 3 해서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과 여기쯤 있겠네요. 마이너스 1과 3 사이. 근데 3은 안 들어가고 마이너스 1 안 들어가요.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색으로 할까요? 세 번째는 3분의 1보다 크다. 그럼 3분의 1이면 여기쯤 있겠죠? 1이 여기 있으니까 3분의 1은 여기. 3분의 1보다 크다니까 요만큼. 그다음 마지막 3보다 작다예요. 3보다 작다니까 3은 여기 있네요. 3보다 작다. 그럼 4개가 모두 겹치는데 여기밖에 없네요. 네 선이 모두 들어왔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 m의 범위는 3분의 1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1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원래. 왜냐하면 연립부등식, 그리고 2차 부등식 이런 이야기라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기말고사 때 나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정석이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고 나중에 이 파트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건데 그때 훨씬 간단하게 할 겁니다. 어쨌든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시는 게 주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적어주세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당장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3개를 비교한다. 그리고 2번이 까다롭다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거 다 적으시고 나면 시간이 없겠네요.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는 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100%는 안 돼서 꼭 그렇게 하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나중 되면 그래프를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그렇게까지 해서 문제를 풀기도 해요. 이따 그건 보여드릴게요. 하면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거든요. 이 그래프가 그리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m 때문에 그리기가 어려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m을 한쪽으로 몰아버릴 거예요. 이 식에서 m을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면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2mx 플러스 마이너스 m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두 개로 나눠서 y는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하고 y는 2mx 마이너스 m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의 교점에 x좌표가 하나는 마이너스 1과 둘 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장점이 있냐면 2차 함수가 고정입니다. 그리고 이 직선은 직선 해석 두 종류라고 그랬어요. 기울기 고정시킨 상태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점 하나 고정시킨 상태에서 회전하든지. 근데 이건 기울기가 고정되지 않았어요. 점이 고정된 친구입니다. m으로 묶으면 2x-1은 y니까 이 친구는 무조건 2분의 1, 0을 지나는 친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그래프 고정적으로 그릴 거예요. 이건 적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아래로 볼록이고요.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y좌표는 얼마일까? y좌표는 4분의 1을 하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을 꼭지점으로 하고요. 아래로 볼록한 친구고 어쨌든 지금 경계가 되고 있는 건 마이너스 1하고 1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중심으로 기술을 많이 할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여기에 하나, 둘, 여기쯤 있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정확히 여기 찍혀야겠네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3 그래서 1,3 그러면 야, 개 높게 찍히네. 여기쯤 찍힐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에서 이런 느낌으로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는 친구예요. 그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림만 가져왔어요. 어차피 다른 부분은 필요 없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고 얘는 뭐라고요? 2분의 1, 0을 지난다고요. 자, 2분의 1, 0인데 아이고 요거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냐? 2분의 1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이 친구는 2분의 1 집어넣으면 정확히 2분의 1 지나네요. 대충 그렸는데 딱 맞네요.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근데 우리는 2분의 1, 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요. 근데 이 직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이 친구랑 두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요. 이 두 점에서 만났네요. 그죠? 이 두 점에서 만났고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 두 점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조금 더 눕혀볼게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요거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맞는데 이건 사이는 아니에요. 정확히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그럼 이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래프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렇게 가파른 건 되죠. 가파른 거 돼요. 가파른 거 돼서 여기를 지나는 요런 순간 느낌까지도 됩니다.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러다 더더더더 가파라지면 무슨 일이 생길 거냐면 분명히 접하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맞습니까? 접하는 순간 생기겠죠? 접하면 점 두 개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란 표현 없죠? 접해도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돼요. 이것도 되는데 이거 이후에 만약에 조금 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안 되죠. 됐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이거와 이거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지나는 점이 이거일 때랑 접하는 거니까 접하는 건 판별식 D가 0이 되는 순간 찾아서 그거랑 이거 사이에 있다.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풀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분수들이 나와서. 사실은 저걸로 푸는 거고요. 이렇게 푸는 문제가 적합한 문제들이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안 풀면 되게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극상위권까지 이야기를 하시려면 이런 해석도 곁들이셔야 됩니다. 됐죠? 지금은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오늘 투데이 풀고 퀴즈 하겠습니다. 1일 테스트. 쉬세요.